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 사무국장 주영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대표 변호사님과 최혜진 수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 2022년 한 해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지역주택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처리해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성과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일종의 연말 정산 영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대표 변호사님, 올 한 해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감격스러웠던 수주의 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한 친구 센트로는 전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선구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중곡아파트 재건축 조합, 그리고 흑석 1구역 재개발 조합, 선부연립 1구역 재건축 조합, 성남에 있는 성지궁전 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 전국의 각종 재건축 재개발 구역의 자문변호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리모델링 주택 사업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 현장들을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3,000세대 이상인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을 비롯해서 마포태형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 성내동 삼성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 그리고 이촌동에도 우성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 그리고 3번 개나리 13단지 리모델링 주택사업, 그리고 안양의 초원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문정건양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그리고 인천의 최초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부계주공 3단지 리모델링 주택사업 등 여러 현장의 자문변호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센트로도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판례 및 법리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주택사업 판례 및 유권 해석집을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 주택사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택사업 현장의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자문사례집도 지금 발간을 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법령집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발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센트로가 드디어 국내 최대 금융사인 신한은행의 PB센터와 자문변호사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센트로가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금융 전문 로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최혜진 수석 변호사님, 2022년도를 돌아봤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해 분쟁들이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에 관한 판결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받았던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개발 구역 현금 청산자가 저희 의뢰인이셨는데요. 수용 재결 후에 부동산 인도를 지연했다고 조합이 그 현금 청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법이 서면 결의서를 이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법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 총회 소집을 총회 개최와 동일하게 그 의미를 볼 수 있는지 그 관련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조합에서 되게 복잡했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 이게 사실은 기존에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네, 그 시점 때문에. 예, 맞아요. 이 네. 실무에도 없었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관련해서 예전 판례들이 없었던 것을 이제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법원에서도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다음으로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탁으로도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보통 주거이전비나 이런 관련해서 조합에서 실무적으로 먼저 공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합에서 내보낼 때 나중에 나갈 때 지급을 하거나 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판례가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맞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급심에서 갈렸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걸 재결을 해야 되고 공탁까지 해야 된다고 본 이제 판결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거는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재결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공탁만 해도 된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 현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했고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게 네. 교통정리가 됐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복잡한 사안이고 좀 이 경우에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클수록 이 사례와 관련된 분쟁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아파트 단지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중 일부만 분리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걸 반대하면서 관련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를 이제 상대방이 구했었는데요. 그 해당 사건에서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부 아파트만 사업 시행 대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안도 앞으로 저희 법인에서 또 관련 사건으로 또 분쟁이 굉장히 많을 걸로 좀 예측이 됩니다. 아 이게 그 바로 유명한 여의도 광장 아파트 그 네.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게 1심에서는 분리 재건축 안 된다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분리 재건축 된다. 네, 네. 그리고 3심 가서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의도가 워낙 그 예전에 개발된 곳이어서 큰 단지도 많고 근데 서울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관련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이번 판례가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관리처분 계획 총회 개최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관리처분 계획안과 관련해서 분양 대상자별로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 및 종전 자산 가격을 전부 포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를 통지하지 않고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시킨 사례인데요. 예전에 조합들이 보통 그런 내용들을 전부 통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판례 때문에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는 종전자산 평가 내역을 전부 다 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원래는 자기가 자기 것만 받아보는 그렇죠. 게 네. 그게 맞다라고 여태까지 여겨왔는데 전원 모든 종전자산 평가를 다 통지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판례죠. 네. 이게 그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고 네. 현재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현장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가 결정이 될 건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사례들을 좀 보면 점차적으로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의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정부 통지를 해야 하는 쪽으로 점점 판례들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정비 사업의 어떤 투명성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양권 관련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수분양권 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기각시킨 판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민등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분쟁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2022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한 19년 정도 법무법인 센트로가 현재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슈가 되는 사건, 뉴스 기사에서 한 번쯤 봤을 만한 사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꼭 필요한 어떤 선례들을 저희가 많이 남겨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김정호 대표 변호사님,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설립된 이후 한 18년, 19년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적 구성 그리고 업무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구성원들 그리고 취급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센트로는 김향훈 대표 변호사님이 사실 설립을 했고요. 예, 그 이후 꾸준히 좀 성장해왔고 우리 센트로는 현재 13명의 변호사를 비롯해서 총 30여 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전문 감정 평가사와 협업도 하고 있고요. 2023년도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센트로가 되도록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센트로가 자타공인 자부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야 중에서도 전문 분야로는 이제 도시정비팀, 그리고 리모델링 전담팀, 아파트 하자팀, 그리고 토지 반환과 관련돼서 조상 땅 찾기팀, 그리고 지역주택 사업 분쟁팀,
현금 청산 손실보상팀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가사상속팀과 등기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꾸준히 인적 구성도 성장하고 있고 업무 범위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도 역시 변호사님 그리고 직원분들의 추가 채용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혜진 수석 변호사님께 한번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금 청산자가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시공사와의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센트로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변호사 시험을 마치신 변호사님들을 수습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고요. 직원분들 역시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정우 대표 변호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형훈 대표 변호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 해외 연수로 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김형훈 대표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예. 우리 김양훈 대표님, 그 새로운 블루 오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고요.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코스를 밟고 계십니다. 조만간 미국에서 좋은 소식을 주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센트로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미국에서 한창 준비 중에 계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연말정산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우리 김영훈 대표 변호사님께서 짧게 영상을 하나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센트로의 공동대표이자 제1세대 창업자인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LA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 내 교포분들의 한국 내 자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유언 상속에 관한 문제, 한국 분들의 미국 진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트로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각종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센트로가 항상 의뢰인 곁에서 의뢰인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친구 센트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